그다음에 삼각함수 두 번째는 이제 호도법을 배우는데, 이제 호도법은 너가 처음 배우는 용어이기도 하고, 이제 각을 재는 새로운 단위를 하나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단위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를 잴 수 있는 단위에 뭐 센치도 있고 미터도 있고 뭐 킬로미터도 있고 이렇잖아. 아니면 넓이를 재는 단위다. 그럼 뭐 센치 제곱이라든가 뭐 헥타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길이든 넓이든 물리량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단위를 배운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을 잴 때 단위를 생각해 보면 몇 도 이런 식으로 도 단위만을 여태까지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60분법이라고 해. 요 x 뭐 30도, 40도, 50도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60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도를 단위로 하는 각을 계산하는 것만 여태까지 배웠는데,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라서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호도, 1호도가 도대체 무엇으로 정의가 되는지를 이제 보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호도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호도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기 시작을 하면, 도 단위를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계속 각을 나타낼 때 30도, 40도 이런 게 아니라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각을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일단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자, 원이 있으면 원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랑 같은 길이를 호 위에다가 찍어. 뭐 예를 들어 이제 실 같은 걸로 반지름만큼을 끊어서 원주 위에다 이렇게 놓는 거지. 그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에 요 각 하나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원주 전체라는 건 2파이 r이잖아. 자, 그런데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가 1라디안이야. 그러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다. 자, 반지름은 r인데 호의 길이가 2r이다. 예를 들어 그때의 각은 2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3배다. 그러면 3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원주 전체는 반지름의 몇 배냐면 2파이 된 거지. 다시 말하면 원 전체를 계산을 하면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라디안이 단위야 실제로. 그러니까 360도가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180도는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1라디안이 약 몇 도 정도 되냐면 57도 정도 되는데, 이 라디안이라는 각을 그 단위를 쓸 때 360도 이렇게 쓰는 건 편하지만 앞으로 쓸 때 360도 대신에 2파이 라디안, 뭐 파이 라디안,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라디안을 계속 쓰게 되면 귀찮아. 그래서 보통 호도법에서는 그냥 2파이 하면 뒤쪽에 라디안이 생략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외우는 거야.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결국 180도라는 것은 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 다시 절반을 하면 90도는 파이의 절반이니까 2파이 라디안이 되고, 뭐 예를 들어 또 절반을 하면 45도지. 그럼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뭐 60도 이런 거를 하면 60도 같은 것은 180도의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파이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 30도는 이것의 다시 절반이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60분법과 호도법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60분법을 호도로 나타낼 때 얼마를 곱했나를 생각해 보면 180분의 파이가 곱해진다고. 그래서 관계가 이제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 같지? 자, 잠깐만 넘겨보자. 자, 넘겨보면 이렇게 돼 있어. 60분법을 호도로 나타낼 때 180분의 파이를 곱해지는 거고, 거꾸로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나타내어질 때는 거꾸로 곱하겠지.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거나 하나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180이 쉬운데 180도가 파이 라디안과 같기 때문에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넘어갈 때 180이 파이가 되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했겠지. 그러니까 60분법에서 호도로 넘어갈 때는 180분의 파이가 곱해지는 거고, 거꾸로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넘어올 때 파이가 180이 돼야 되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한다.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를 하나 딱 외우면 어떻게 곱해줘야 되는지는 금방 보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반각을 호도로 나타내는 건 똑같아. 저번 시간에 한 거랑.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냐면 일반각은 360도를 몇 바퀴 돌았고 양의 각 알파만큼 남는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360도가 지금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2파이 곱하기 n을 순서 바꿔서 2n 파이 이렇게 그냥 쓴 거야.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하고 어떤 양의 각 세타 값으로 나타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도법을 일반각을 호도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4분의 17파이 이런 걸 보면 2파이가 분모가 4잖아. 그러니까 2파이가 되려면 4분의 8파이여야 이게 2파이가 된다고. 그러면 4분의 17 속에는 4분의 8파이가 2개 정도 들어있겠지. 4분의 16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2파이가 2번 들어가고 남는 각이 4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정하면 4분의 파이는 45도거든. 그러면 동경이 1사분면 위에 있는 각이다 라는 걸 금방 일반각 표시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동경의 위치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예전에 중딩 때 배웠던 공식 말고 이 공식으로 따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공식에서 지금 보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L이라고 나타나져 있고 중심각이 세타로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넓이를 S라고 했어. 그랬을 때 이 공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타가 반드시 라디안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의 공식이라고. 세타 값이 뭐 30도, 40도일 때 이 공식을 적용하면 안 되고 30도, 40도 이렇게 나와 있어도 문제를 푸는 사람은 30도, 40도를 호도법으로 고쳐서 몇 라디안인지로 고쳐야 여기 써 있는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중등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공식을 배웠냐면 자, 호의 길이는 2파이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60분법을 호도로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각을 호도로 나타낼 때 60분법을 호도로 나타낼 때 얼마를 곱했어? 위에서 60분법을 호도로 나타낼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180분의 파이를 뭐 곱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호도법 60분법을 호도로 고치면 어떤 공식이 유도가 되느냐? 호의 길이는 r 세타. 다시 말해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반지름을 곱하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 공식은 두 개가 있는데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2분의 1 rl이다 라는 건 중등 때도 배웠던 거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하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l의 길이를 모르고 중심각을 안다. 그럼 2분의 1 r제곱 세타 이 두 가지 공식 중에 한 가지를 외우면 되고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든가 부채꼴의 넓이는 중등 때 배웠던 이런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공식들로 대체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뒤쪽에 나오겠지? 자, 이제 뒤쪽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이제 호도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자,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쌤이 써줬던 이런 거를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 각들이 360도부터 해보면 360도가 2파이였지. 그 다음에 180도가 파이였고 그 다음에 그것의 절반인 90도가 2분의 파이 이런 것들을 좀 외우고 있어야지. 그리고 45도는 90도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60도는 180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0도는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특수각들을 암기를 하고 있으면 그 외의 각들은 이것의 몇 배인지로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120도다. 그럼 120도는 뭐 쉽게 그냥 60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60도가 3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3분의 파이의 2배니까 그냥 3분의 2파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거꾸로 이런 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179번에 1번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낼 때 6분의 5파이가 이제 몇 도인지를 보고 싶잖아. 그러면 이것은 6분의 파이를 5배 한 거라고. 근데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몇 도야? 30도잖아. 그럼 3, 5, 15 해서 여기는 바로 15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지금 쌤이 표시한 이 특수각들을 먼저 외우고 나서 각 표시를 해. 그 이외에 되게 쪼개지는 각, 뭐 특수각이 아닌 각들이 나오면 아까처럼 180분의 파이를 곱하거나 뭐 파이분의 180을 곱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특수각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몇 도인지를 금방금방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것을 2n 파이 곱하기 세타로 나타내라는 건 앞쪽에서 한 거랑 똑같죠. 음수일 때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양수일 때를 보면 6분의 17이다. 그럼 2파이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6분의 12파이가 한 바퀴란 말이야. 2파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2파이를 한 바퀴 돈 거고, 나머지 6분의 12파이만큼 빼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음수일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2파이를 마이너스 각만큼 돌겠죠.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려면 더하기 3분의 4파이만큼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반각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뒤쪽에 해당하는 이 세타 값이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돼. 중심각 표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나 중심각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림을 일단 그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반지름이 4고 중심각이 60도인데 60도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0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세타는 호도로 바꾸면 3분의 파이 이렇게 고쳐놓고 그림에다가도 똑같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랬을 때 L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L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되지. L은 호의 길이죠. 자, L은 R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써도 되고 2분의 1 RL을 써도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2분의 R제곱 세타를 쓰든지 이때 세타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야지 60도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호도법으로 표시된 각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2분의 1 RL, L을 1번에서 구했으니까 여기다 요걸 집어넣어서 요걸로 계산을 해줘도 되는 거죠.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해줘야 됩니다. 보면서 하지 말고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어. 문제를 풀 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제들이 있는지 또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필수예제 4번 같은 거는 60분법을 호도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호도를 60분법으로 옮길 때 맞는 걸 찾아라. 뭐 이런 말이니까 60분법을 호도로 고칠 때는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 호도를 60분법으로 고칠 때는 파이분의 180 이렇게 곱해서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각을 호도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원래 360도가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300도라고 표시를 하는 건데 이렇게 360 이런 각을 어떻게 표현하라는 얘기냐면 2파이 n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파이 n, n 값이 제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더하기 300도도 호도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야. 300도 같은 경우는 60도의 5배죠. 근데 60도가 아까 몇이라고 그랬어? 특수가 외우라고 그랬지? 3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분의 파이의 5배니까 3분의 5파이다. 이런 식으로 특수각을 외우면 좀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앞에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일반각 호도 연습시키고 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외웠던 부채꼴 호의 길이라든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그 공식 두 개를 써서 하는 건데 이 필수예제 6번은 공식 외운 대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예제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요. 요게 이제 조금 풀이로 조금 볼만한데 자, 둘레가 8인 부채꼴 이렇게 돼 있어. 자, 부채꼴을 그림을 그리면 미지수가 두 개로 잡혀야 된다고 항상. 자,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반지름과 호의 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물론 이제 중심각도 있습니다. 근데 둘레라고 할 때는 반지름 길이 두 개에 호의 길이 하나야. 그러니까 둘레가 8이다 라는 말은 2R 더하기 L이 8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을 할 거야. 그리고 그때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풀이에는 2차 함수를 만들어 갖고 꼭지점 찾아서 최대 최소를 했는데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푸냐면 산술기하를 쓰라고. 산술기하를 쓰면 지금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RL이야. 왜냐면 R제곱 세타 공식을 쓰지 않고 RL 공식을 쓰는 이유는 조건 자체가 R과 L에 관한 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뭘 배웠냐면 두 개 양수의 합은 항상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배웠다고. 여기서 이 R과 L도 양수일 거 아니야. 길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R과 L의 합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2루트 두 개의 곱 2RL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죠. 근데 좌변에 해당하는 값이 8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약분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루트 2RL이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양변 제곱하면 2RL은 4, 4
여기 16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2분의 1 RL이니까 양변에다가 4분의 1, 4분의 1 곱해주면 결국 그 넓이의 최대값은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대 넓이는 4다를 산술기하로 간단하게 하라고. 2차 함수까지 갈 필요 없이. 그러면 어디지? 뭐 나왔지? 넓이의 최대값은 4고 그때 중심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그 산술기하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A랑 B랑 같을 때라고. 그럼 여기서는 2R과 L이 같을 때야. 2R과 L이 같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데 둘을 더해서 8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4여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때 반지름은 2일 거고 그때 호의 길이는 4일 것이다.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L은 R 세타인데 L이 4고 반지름이 2니까 그때 세타 값은 2다. 자, 이때 단위는 당연히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2도가 아니라 2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름의 2배여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산술기하로 푸는 요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그거를 산술기하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2차 함수로 연습을 하면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네가 풀고 있는 RPM이라든가 그 기본 교재에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 있는 문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도법까지 하면 이제 고등학교 삼각함수를 할 수 있는 기초가 잡혀 있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여태까지의 문제들은 이제 고등학교 삼각함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각을 재는 단위라든가 기본적인 도구들을 소개를 하는 거였고 이제 그 다음 단원부터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옛날에 정의했던 대로 정의를 하되 이제 고등학교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꼭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가 되지 않고 모든 사분면 둔각일 때 또는 둔각을 넘어서 180도를 넘는 각 이런 각들에 대해서도 전부 삼각함수 값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호도법까지 잘 연습해 두세요.